1억을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사분법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치자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이 미국 주식, 한국 주식에 투자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1억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 5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2,500 팔아가지고 금이나 채권을 사야 되는데 하기 싫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5천만 원을 더 저축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5천을 저축하기 힘드니까 2천만 원이라도 그걸 어디다 넣으라고요? 금이랑 채권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산도 불고 포트폴리오도 얼추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훨씬 계좌가 되게 예뻐지겠죠. 그리고 이 저축의 욕구가 막 생깁니다.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리밸런싱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산이 막 쌓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로 가는데 오늘 Q&A가 엄청 많은 Q&A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해볼까요? 주변에서 코인이나 개별주로 큰 돈 벌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자산 배분 투자가 너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대표님도 이런 소외감 느끼신 적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 실시간으로 들죠. 나도 그냥 내 이름 걸고 종목하는 펀드나 만들었으면 금방 1조 원 만들었을 텐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생각 저도 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런 또 강의를 하는 이유가 저의 마음을 되찾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한 2배 벌어본 적은 있는데 10배 벌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싸게는 잘 사는데 좀은 오르면 팔아요. 참고로 작년에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에서 주식 다 정리하고 프리즘 펀드 가입했다는 이야기 했나요? 그 전에 2,200에 샀어요. 대통령 개엄한 날 샀어요. 전 진짜 그런 사람입니다. 제 퇴직연금 계좌를 오픈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해? 3,000 넘자마자 신화도 다 팔았는데. 왜 그럴까? 홍 박사는 왜 그럴까? 알죠? 너무나 많은 충격, 너무나 많은 쇼크를 당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나갈 때 걱정을 하는 스타일이 됐어요. 그래서 덜 깨먹습니다. 그리고 한 해도, 그러니까 좀 자랑을 하자면 2008년 이후로 한 해도 제가 전체 자산이 감익된 적이 없다. 그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전체 자산의,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분산시켜놓고 특히 달러 자산을 엄청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했죠. 그러다가 부동산 시장 붕괴되면서 막 어려울 때는 집을 사고 주식시장이 붕괴될 때는 달러 팔아가지고 그걸로 저가 매수. 제가 예전에 현대차 우선주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도 해줬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 성향에 맞고 이게 안 잃어버리는 투자가 나한테 맞구나.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게 맞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 드리는데 저도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나 깨먹었을 때의 고통이 저는 너무 컸기 때문에 안 깨먹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질 때 자산 배분도 함께 하락하는 구간이 오지 않겠냐? 당연하죠. 그죠? 옵니다. 어떻게 이게 안 와요? 여러분, 경제가 망가질 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망가질 때 오잖아요.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 급등하니까 주가 폭락하면서 환율도 폭등해가지고 우리나라 채권 시장 망가졌잖아요. 레고랜드 기억 안 나세요? 레고랜드 때 한국전력이 발행한 채권 금리가 6%가 넘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도 힘들죠. 아무리 금이랑 달러 자산을 들고 있다 그래도 국내 주식 채권이 다 박살나는데 뭐 답이 있나요? 근데 이제 그때 얼마를 깨먹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20% 30% 깨먹으면 못 일어나겠죠.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자산 배분한다고 잘 분산해 놨는데 내 포트가 마이너스 20 나고 마이너스 30 나면 신뢰를 다 잃어버리겠죠. 근데 이제 저도 그때 계속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 개인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그때 마이너스 한 7%, 6%에서 막았거든요. 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달러를 많이 들고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금도 들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 두 번째가 리밸런싱 했습니다. 레고랜드 사건으로 채권 시장이 피바다가 될 때 달러 좀 팔아가지고 한국 주식이랑 채권 다 같이 산 거죠. 그리고 6% 갔던 금리가 요새 2%대죠. 그러니까 채권에서 엄청 수익이 또 났어요. 그런 마음으로 버티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깨질 때 이럴 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이제 나왔죠?
고객님 또는 회원님 리밸런싱 타이밍입니다. 힘들어도 리밸런싱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하시는데요. 남는 시간에 뭐 하나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AI 활용해서 한국에 번역 안 된 책들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리면 저는 집에 되게 와이드, 가로로 널찍한 요새 D램이랑 낸드 플래시는 엄청나게 비싼데요. 디스플레이는 되게 싼 거 아시죠? 특히 중국산 저가 디스플레이는 진짜 10만 원대에도 30인치, 40인치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걸 하나 사놨어요, 집에. 그래서 사서 거기다가 킨들, 아마존 킨들 가서 우리나라에 번역 안 됐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책을 새로 쓰면 저한테 메시지가 오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좋은 작가의 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킨들로 다운을 받으면 킨들 for PC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C에서 킨들을 열 수 있어요. 전자책을 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열면 가로로 넓었죠? 뭐 어떻게 돼요? 예, 우리 그 한글로 옮기면 한 20쪽 되는 게 한 페이지에 나오겠죠? 아니, 폰트는 좀 적게 합니다. 그걸 캡처해서 제미나이한테 넘겨요. 그래서 이거를 A4 5장 정도로 요약해줘 하면 걔가 다 번역해서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인데도 그걸 다 번역해서 올려줍니다. 그렇게 하는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이쪽에 한쪽에 띄워놓고 제미나이 돌리고요. 제미나이가 번역했던 거는 PDF로 떠가지고 옆에서 읽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한 권 읽어요. 그리고 제미나이한테 의존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미나이가 요약해준 부분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페이지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가 읽으면 너무너무 잘 읽히잖아요. 이미 한번 요약을 보고 난 다음에 명강사가 한번 강의를 해준 다음에 다시 본문을 읽으니까 영어 단어도 일단 어려움이 좀 덜하고 술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맨날 하는 게 이렇게 띄워놓고 킨들로 맨날 새로 나온 책 읽고 있습니다. 요새 좀 추천하고 싶은 책들이나 이런 것들 종종 제가 여기 우리 멤버십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싶은데 일단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글을 읽기도 힘드신데 미국 책까지 읽으라 그러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홍 박사가 요새 책 서평 엄청 올리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 안 된 책들이거나 번역 중인 책들이 서평으로 많이 올라온 걸 느끼시지 않나요? 그게 제가 다 그 서평을 막 하고 있으면 출판사에서 전화 옵니다. 저희 책 다음 달에 나오는데 저기 좀 감수해 주실 수 있냐? 또 저희 책 다음 달에 나오는데 추천사 부탁한다고 막 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막 발굴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다른 같이 더 재밌는 걸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장을 안 봐도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는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탐방 다녔거든요. 평택이랑 구미는 거의 1년에 한 5번, 4번은 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평택 가면요. 전자부품 회사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진짜 좋은 회사들 많거든요. 가서 맨날 물어보고 자기 그 회사를 방문했잖아요. 회사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절대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쟤 어때요?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진짜 잘 가르쳐 줘요. 그 탐방의 포인트예요, 그게. 모르는구나. 옆에 있는 회사 어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회사 직원들 퇴사 많이 해서 우리 회사 왔어요. 막 그래요. 진짜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도 시장을 이기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펀드 매니저고 운용사를 제가 3군데 다니고 아무튼 국민연금을 다녔던 사람이라 정말 펀드 매니저 생활을 오래 했는데 못 이겨요. 너무너무 시장이 힘들고요. 내부자들이 특히 우리를 해먹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좋습니다. 가족들은 당장의 큰 수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절대 깨먹으면 안 되는 돈이 뭘까요? 퇴직금이죠. IRP, 퇴직연금, 개인연금이잖아요. 그거를 우리 어스 포트폴리오로 하시죠. 그리고 보너스가 갑자기 들어왔다. 그럼 뭐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그걸 저희들은 세틀라이트 전략이라고 코어 세틀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코어가 뭐냐면 내 인생에 걸고 베팅하면 안 되는 돈. 퇴직금이랑 개인연금, 그죠?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자산 배분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갑자기 뭐 좀 보너스가 들어왔다, PI가 들어왔다, 아니면 뭐 복권에 당첨이 됐다 등등 그런 돈은 좀 종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이 자산 배분의 힘을 알 수 있어요. 투자도 잘 돼요. 본진이 괜찮기 때문에
좀 운용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해보다 보면 자산 배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수익 난 걸 다시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실패 경험이 있는데 가장 후회되는 순간요? 97년이죠. 이야기 한번 할까요? 제가 97년에 교보증권 다녔습니다. 교보증권이 1996년에 그 전에 대한증권, 우리나라 1호 증권사였습니다. 대한증권을 교보생명그룹이 96년에 인수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교보증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교보그룹이 인수했으니까 회사가 얼마나 좋아질까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공채 1기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연구소에서 경력은 인정받고 갔죠. 그리고 가자마자 바로 애널리스트 생활을 19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 옛날 그 문화에 젖으신 분들이 위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맨날 너네 왜 종목 안 하냐? 증권사 다니면서 왜 개발 종목 안 하냐?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야 그거 다 다른 명의로 파서 해.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솔깃하잖아. 그래가지고 바보짓을 했는 게 그때 같이 입사했던 친구랑 둘이 은행 가서 맞보증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땡땡땡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짐작하나요? 97년에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가 300포인트 됐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했던 그 잡주는 죄송합니다. 개별 종목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파산했습니다. 둘 다 0이 됐고요. 둘 다 맞보증을 했는데 내 친구는 게다가 저한테 그렇게 맞보증해서 저랑 한 줄 알았더니 딴 놈들하고도 계속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심지어 유부남이었어. 나 그래서 믿고 했는데 이혼을 당하고 상상해 가요? 그리고 퇴사를 한 거예요. 연락도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진 빚까지 제가 다 갚았죠. 그때 저 마님이랑 사귀고 있었는데 저랑 안 헤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평생을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당해보시면요. 안 해요. 레버리지 일단 안 쓰게 되고요. 두 번째, 정말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정말 후회되죠. 그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요. 매일처럼 그냥 입만 열면 죽고 싶다 그러고 다녔대요, 와이프가. 그래서 자기야 왜 나랑 안 헤어졌어? 그래서 내가 자기 차면 자기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인간 하나 살려보자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지금 너 충성한다는 이야기 했죠? 예, 여보야 사랑해. 이러고도 이혼 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땐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 수익난 자산을 팔고 손실난 자산을 사는 리밸런싱은 막상 실행하려니까 어려워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럴 때 돈을 태워서 리밸런싱 하라고 제가 맨날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억을 가지고서 우리가 반반 투자사분법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치자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이 미국 주식, 한국 주식에 투자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1억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더블 안 났어요? 1억 돼 있잖아요. 그러면 1억 5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2,500 팔아가지고 금이나 채권을 사야 되는데 하기 싫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5천만 원을 더 저축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5천을 저축하기 힘드니까 다만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그걸 어디다 넣으라고요? 금이랑 채권에 넣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네? 그러면 자산도 불고 포트폴리오도 얼추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밸런싱 어려우면 약간이라도 현금을 넣으면서 리밸런싱 하면 훨씬 마음에 정확이 덜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연금계좌, 퇴직연금, 개인연금 계좌가 훨씬 투자가 편하다는 이야기가 1년에 1,800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 1,800만 원을 넣으면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못 오른 쪽에만 현금을 넣는 거지. 그러면 훨씬 계좌가 되게 예뻐지겠죠. 그리고 이게 저축의 욕구가 막 생깁니다. 리밸런싱 해야지 그러면서 안 쓰고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딱 리밸런싱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산이 막 쌓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아니고 그저께 고객님 한 분이랑 술을 먹었는데 그 고객님이 좀 오래된 고객이에요. 저희 초기부터 오셨던 고객인데 세상에 제가 왜 그날 고객이랑 술 안 먹는데 먹었냐면 그분이 청첩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7년간 사귄 여친이랑 이제 결혼한다고 온 거예요. 당연히 여친을 데리고 오신 거죠. 청첩장을 데리고 오면 그러니까 내가 술을 안 먹을 수가 있나.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제가 옛날에 썼던 책, 돈 좀 굴려봅시다. 그걸 대학 때부터 받고 직장 생활을 7년 했대요. 7년 하면서 월급 생기는 데마다 달러를 계속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사니까 당연히 환율이 지금 1,450원이니까 여기까지 오르는 동안에 달러에 투자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 월급을 계속 투자를 하는 그 달러로 계속 투자를 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돈이 이게 월급쟁이가 불과 몇 년 만에 자산이 엄청 수익이 좋으니까 억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될 아가씨한테 연애하던 때 공개를 하면서 자기야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이렇게 계속 좀 하는데 달러만 100% 하는 게 이제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이제 그 두 분이 프리즘 고객이 돼가지고 그렇죠. 두 분이 이제 프리즘을 가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산이 또 엄청나게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 초기에 가입하셨으니까 지금 한 80% 90% 났거든요. 초기 가입 고객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느낀 거예요. 재정적인 그걸 얻으려면 젊어서 빨리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 자기가 좀 해보다가 어느 정도 굴러가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실행 버튼들을 자연스럽게 누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혼자서도 해보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토의도 하고 하면서 자산을 점점 불려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길들을 가고 오늘 날 리밸런싱 했어 서로 데이트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5일 날 식목일 날 결혼하시는데 다행히 저한테 그 주례 부탁은 안 하셔가지고 정말 다행인데 요새는 주례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 박성호님이 손을 흔들어 주셨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현금으로 좀 넣으면서 아까 우리 그 고객님처럼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질문이 끝내주죠. 6분의 질문들을 엄선해서 지금 답을 드렸고요. 여러분 오늘 홍 박사 기분이 굉장히 좋죠. 내일 새벽에 아들 보러 간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가서 열심히 청소하느라고 또 아들하고 대판 싸우겠지만 내일은 그래도 싸우기 전에 한 번 더 97년에 갈라서지 않은 마님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잡고 가정의 평화도 잡고 행복하게 잘 쉬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